네, 이번 단어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본격적으로 이제 도함수 구하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함수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기호가 하나 있는데, 이 세모 표시, 이건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읽는 거는 델타라고 읽는데, 뒤에 문자 x 갖다 붙이면 이제 델타 x, 뭐 델타 y,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변하는 정도죠. 그리고 델타 y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x축선상에서 a서부터 b까지 x 값이 변했다라고 하면 이 선분 a, b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축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y축 위에서도 델타 y의 변화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늘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의 차이만큼 델타 y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은 x 값의 차이만큼이 델타 x고 y 값의 하측 함수 값의 차이만큼이 델타 y다.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을 때는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 값을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울기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b라고 하는 점 같은 경우에 a라고 하는 점에서 델타 x만큼 건너뛴 지점이라고 보면 또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하늘색 그 선의 그 기울기가 곧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분의 기울기. 이때 이 선분의 기울기는 a, fa와 b, fb를 잇는 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14번 함수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졌죠. fx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해서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x는 2 빼기 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델타 y는 이런 식으로 함수값 f2-f0이라고 봤을 때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를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h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로 그냥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에 이 문자 a 또는 이제 a 플러스 h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균 변화율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순간 변화율의 또 다른 이름은 미분계수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고요. 이름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는 와중에 평균 변화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 값이 0으로 가는 극한을 뜻하죠. 이 화살표가 x의 순간 변화량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표현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델타 x보다는 델타 y가 또 여러 가지의 표현을 가졌죠. 그때 이 극한의 수렴값인 거죠. 일종의 수렴값. 그 수렴값을 기호로 f'a라고 쓰고 이 기호를 이제
F'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F'A라고 하는 이 값을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순간 변화율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싸잡아서 X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이 두 가지 표현식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숙지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x가 a에서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때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이제 이그젬플 25번 넘어가 보면은 1번 어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주어졌네요. 그때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해서 f'1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1을 구하는 그 정의 그대로 이 모양을 따갖고 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균 변화율 구했던 것처럼 식을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극한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 식에서 델타 x를 0으로 수렴하게 하면 최종적으로 4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 값이 바로 f'1, x가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되겠다. 미분계수가 되겠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유리화를 한번 진행을 해주죠. 그래서 앞단원에서 공부한 극한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델타 x 이렇게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델타 x 0으로 수렴시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는 이 값이 바로 f'2의 값이 되겠다. 아까 앞전에 평균 변화량은 평균 변화량, 변화율, 일종의 이제 점과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였어요. 선분의 기울기였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극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겨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는 이 정도쯤에 있었는데, 그때 델타 x의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점점 a와 이 a 플러스 델타 x의 거리가 점점 이런 식으로 좁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점의 이동이 점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기울기를 관찰해 보시면은 기울기가 점점 이 진한 파란색 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미분계수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f'a라고 하는 값은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26번 바로 보면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2,6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때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는 사실 x의 값이 2이기 때문에 2에서의 미분계수 f'2와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2에서의 미분계수 f'2를 구하는 과정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밟아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5라고 하는 수렴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5라고 하는 값이 스쳐 지나가는 기울기라는 거죠. 접선의 순간 기울기. 자, 이번에는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분 가능성이란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미분계수가 이제 구할 수 있었고 그때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했다라는 말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미분계수의 좌극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미분계수의 우극한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인데 그때 극한의 형태가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극한의 이제 극한의 값만 다른 거죠.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똑같은 값으로 이런 식으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었고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접선과 오른쪽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fx가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모든 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다 미분 가능할 때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있게 되겠고요. 왼쪽에서 그은 접선과 오른쪽에서 그은 접선이 기울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일치해야 이 점은 비로소 미분 가능한 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뾰족한 함수,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왼쪽에서 그은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인데 오른쪽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점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함수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끊어졌냐 끊어지지 않았냐를 얘기하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아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이게 사실 극한의 형태로 보면은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해야 하는 상황인데 분자의 형태를 잘 뜯어서 보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죠. 즉 따라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때 함수값과 그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의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연속성이 확보가 된다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연속 함수 범주 안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연속 함수라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 밑에 예시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연속하기는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특징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이제 뾰족점이라고 부를게요. 뾰족점. 대표적으로 절대값을 갖고 있는 절대값 x 함수인데 이때 x의 범위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보게 되면 y축 오른쪽은 x죠. y축 왼쪽은 마이너스 x예요. 이때 기울기가 y축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1이고 이때 y축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만 놓고 봐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기울기가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x가 0의 우극한과 x가 0의 좌극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분의 h.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0 플러스 h라고 보는 거는 0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0 플러스 h 그대로 나와서 빼기 0인데 이런 그 더하기 빼기 0 같은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쓸게요. 따라서 여기 잘못 썼네요. x가 아니고요. 정정할게요. h가 0 우극한, h가 0 좌극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h가 0 우극한에서 h분의 h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얘는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에서 이 정의역의 값이 0보다 조금 작아지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마이너스 h에 h,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값으로 나와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때 f'0은 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은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뾰족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뾰족점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같이 이제 끊어져 있는 이런 모든 점들이 사실은 다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다. 연속하지 않으면 접선을 그을 수도 없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점이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불가하다. 이 반대로도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접선을 그을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선들이 전부 다 매끈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매끈한 곡선.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꼭 휘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매끈한 선이라고 부를게요. 직선도 접선을 그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존재하죠.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그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가는 이런 데에서는 접선을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적인 의미까지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이그젬플 27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함수가 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아닙니다. 자,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그래프는 이제 2차 포물선 이렇게 오른쪽 반과 왼쪽 반을 취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매끄럽게 이어져 있죠. 끊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순간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가 좌미분계수 구하는 과정이고 우미분계수 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둘 다 0으로 똑같은 수렴값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f'0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
자, 앞에서 계속 미분계수 구하는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함수라고 해서요. 어떤 특정한 A라고 하는 점에서 미분계수 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 A라고 하는 자리에 X라고 하는 것으로 변수죠. X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식을 써버리면 어떤 식이 하나가 유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F'1을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 x에 1을 대입하면 된다. F'-2를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땐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F'X라고 하는 아예 어떤 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함수 fx를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얻어지는 이 f'x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fx의 도함수. 그래서 이 도함수를 표현하는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런 기호들을 쓰고 dx, dy라고 하는 기호도 쓰는데, 이때 아까 앞에서 나왔던 델타 x하고 이 소문자 dx하고 구분을 하자면은, 이 델타 x 같은 경우에는 변화량을 의미했던 반면, 이 소문자 d라고 하는 것은, 이 d는 변화량이긴 변화량인데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변화량을 뜻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종의 이 소문자 d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이 식을 그냥 dx라고 축약해서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도함수를 나타내는, 미분을 나타내는 이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미분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수학자들이 여러 명이어서 한 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동시에 지금까지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기호에 디테일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그젬플 28번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X로만 바꿔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을 쭉 밟다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델타 X라고 하는 부분을 0으로 수렴시키면 나머지 이 부분, 떨어지는 이 부분이 남는데, 우리는 이 식을 도함수라고 부르고 fx를 구했다. 그래서 일련의 이 과정을 전체를 통틀어서 fx를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를. 자, 그래서 기본적인 미분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외우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하라 라고 하는 말 뜻은 그 함수의 도함수 f'x를 구해라 라는 뜻과 일치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항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x는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이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요 부분이 어렵습니다. x 플러스 h의 n제곱이 뭔지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곱이라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이라고 쓰겠는데, 또는 x 플러스 h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뭐라고 쓸 수 있죠. x 세제곱 3x 제곱 h 3x h제곱 플러스 h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x 플러스 h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n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못 쓰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 구하는 식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은 이런 기법입니다.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을 인수분해하기를 a 마이너스 b에 여기가 a의 n-1제곱 더하기 a의 n-2제곱 곱하기 b 더하기 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b의 지수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요. 해서 쭉 가서 마지막 a가 하나 있고 b가 n-2제곱에 더하기 b의 n-1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이런 식의 인수분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인수분해를 언제 배웠습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배운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배운 건 없지만, 그러면은 이런 공식이 참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우변에 분배 법칙을 이렇게 거꾸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진행을 해보시면, 이 중간항들이 다 지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다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제일 앞에 것과 제일 마지막 것에 항만 남게 되는데,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A 자리에 x 플러스 h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 자리에 x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중괄호는 xx 소거되고 h만 남게 되는데, 그 h조차도 분모에 있는 h와 약분되고요. 그래서 이 중괄호 있는 요 부분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이런 h들이 전부 다 이제 없다고 보면, 모든 항들은 사실 x의 n-1제곱이고 그때 항의 개수는 지금 현재 n개의 항이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얻어낸 이 식이 우리는 x의 n제곱의 도함수다. 지수를 하나 끌어내리죠. 그러니까 x의 n제곱하고 얘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지수를 앞에 개수로 끌어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수를 한 차수 낮춰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역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값이 전부 다 C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미분하면은 그냥 0이다. 상수항은 그냥 미분하면 0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함수 fx 앞에 상수 c를 달고 있으면은 개수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결국은 이러한 극한 계산이고요. 극한 계산 앞에 이런 상수항 c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기호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이 극한 계산은 예로 수렴하기 때문에 개수 c는 그 미분 결과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그냥 여전히 그 앞에 C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식으로 설명을 대체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을 보고 그냥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미분계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중간에 이런 항을 추가시켜 줍니다. 얘와 얘를 한 번씩 빼주고 더해 주면서 추가시켜 주는데, 그러면 왜 하필 이런 항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시켜 주냐 했을 때는 그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런 걸 추가시켜줘서
지금 이렇게 공통인수 묶어낸 거 보이죠? 이렇게 묶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공통인수 보이죠? 얘와 얘 이런 식으로 묶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냈어요. 얘와 얘를 묶어내서 이렇게 미분계수 모양을 만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놓고 보니까 이제 얘는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부분이 됐는데 우리는 요거를 곱의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곱의 미분법.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분을 해서 더해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개짜리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fx, gx, hx 함수 3개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데 얘에 대한 도함수가 궁금하다 했을 때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나머지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인데 중간 거만 미분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그대로고요.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와 두 번째 거 그대로 가고 세 번째 거 미분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4개짜리 5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끼리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룰로 이러한 규칙으로 계속 유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 2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그젬플 29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x 10제곱 각각 항 단위로 이런 식으로 미분을 끊어 하면 돼요. 10x 9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4x 7하고 2하고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4고요. 얘가 근데 이제 상수항은 미분하면 아까 0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수항은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곱의 미분법을 해야겠죠. 이거를 다 일일이 전개를 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이제 x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도 항이 몇 개 안 나오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곱의 미분법은 x 세제곱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프라임 기호를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x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뒤에다 이렇게 달아줘서 그래야 계산 실수 안 하겠죠. 3x 제곱 더하기 1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곱의 미분법이 더 복잡한 느낌이네요. 여기가 2x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여기가 3x 4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네요. 얘는 이게 더 훨씬 복잡하네요. 여기가 5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항을 3개밖에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미분 들어가면 5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똑같죠. 서로 같아요. 어찌됐든 간 이제 곱의 미분이 더 편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곱의 미분도 잘 숙지를 해 놓길 바랍니다.